안녕하세요. 영통 제일부동산입니다. 네, 날씨가 비 오고 난 다음에 상당히 따뜻해졌습니다. 아까 점심때 잠깐 나가보니까 산수유는 제법 많이 피었고요. 매화도 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수원 쪽이 꽃이 빨리 피는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양지 바른 곳에는 매화가 벌써 피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광양이나 이런 데 가셔서 꽃도 보고 하셔야 될 텐데, 예, 코로나가 문제입니다.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대선 공약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과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그동안에 규제가 좀 많이 돼서 수요가 많은 도심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유주택자는 세금 폭탄 받았고요. 무주택자는 과도한 대출 규제로, 이것도 맞는 얘기죠.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지는 등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컸습니다. 현 정부가 잘못된 시장 진단을 바탕으로 실효성 없는 규제를 남발해서 생긴 문제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확실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 수준을 제고하겠다.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에 주력하되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택지의 단계적 추가 개발도 고려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수요만 맞추는 게 아니고 지역도 맞추셔야 돼요. 지역. 필요한 곳은 서울인데 저 충청도에다가 더 많은 주택을 공급을 한다던가 이러면 큰 실효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 수도권에 130만 호. 지금도 약 평균 30만 호 정도는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수도권하고 서울에 이렇게 좀 물량이 작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네요. 재건축 재개발 47만 호, 수도권에 30만 5천 호, 30만 5천 호, 정밀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하고 재건축 초과 제초한 부담금 완화하겠다. 신통기획 이런 것들 빨리 할 거고요.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20-30% 확대하겠다. 당연히 이제 확대가 돼야 되겠죠. 도심 역세권 복합 개발 20만 호 할 거고요. 수도권 13만 호, 도심 복합 개발 혁신 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도심 지역 역세권 중공업 지역 등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건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을 해서 더 많은 용적률을 준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복합 개발을 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 개발 18만 호, 수도권에 14만 호, 차량기지와 지상 전철부지 미활용 국공유지를 복합 입체적 개발 추진하겠다.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 수도권에 6만 5천호, 기반시설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 주고요. 인허가 절차 간소화해서 소규모 주택도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공공택지 142만호, 수도권에 74만호, 현재 개발 중인 공공택지 및 GTX 노선의 역세권 컴팩트 시티 건설을 추진한다. 기타 13만호, 수도권에 12만호, 서울 상생주택 매입 약정하고 민간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내용인데,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 당연히 이게 저희가 바라는 거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의 대부분을
대부분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다 같이 규제를 강화해서 정비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신규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여 집값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현 정부가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이후 재건축 불가 판정이 16.5배나 증가하였다. 정비 사업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 기준에 합리적 조정을 하겠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 안전 진단 면제 추진하겠다. 구조 안전성 가중치 하향하고 설비 노후도 및 주거 환경 가중치 상향 규정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표에 보시게 되면 현행에서 50%, 25%, 뭐 15%, 10% 이렇게 돼 있는데 개선안에서는 이제 구조 안정에 대해서는 30%, 뭐 설비 노후도 이런 거 30% 감안하고요. 주거 환경은 30%로 높여주고요. 비용 편익에 10% 정도 유지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겠다.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요. 부과율 인하하고요. 비용 인정 항목 확대하고요.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하고요.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하고요. 토지 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산정의 현실화를 하고 이주비, 명도 소송비 등 정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기부 체납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개정에 따라 과도한 기반 시설 기부 체납 방지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작성 고시한다.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 참여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지자체는 용도 지역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중앙정부를 기반 시설 무상 양도 사업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을 제정하겠다. 예, 이거 리모델링 추진법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 절차 개선을 위해 안전성 검토 과정에 국토부 산하기관뿐 아니라 민간 참여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리모델링 수직 수평 증축 기반 정비 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여기 민간 참여를 자꾸 확대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익 환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대장동이 사실 이 민간 참여에서 이익이 많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너무 과도한 이익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요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놓고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일단 봤는데 시간을 좀 짧게 끊어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셔서 일단 오늘은 이 두 가지만 하고요. 다음번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미크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사상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물론 걸리셔도 크게 문제가 없이 회복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에 걸리신 분들 많이 아프다고도 하니까 가급적이면 걸리지 마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꽃도 피는데 난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길지 않고 한 5분, 10분 사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으실 거예요. 뭐 잠 안 오시는 분들은 먼저 말씀드렸지만 주무실 때 틀어놓으셔도 좋고요. 네, 저는 영통의 제일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